오늘 3월 26일 수요일 패러독스 투자 3솔입니다. 책에게 길을 묻다.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리처드 프로리다가 지었던 책입니다. 이 책은 이 책의 핵심 정리를 한번 책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별로 1장에서는 도시의 불평등 구조, 두 번째는 젠트리피케이션과 창조 계층의 딜레마, 세 번째 장에서는 자본주의가 만든 불편한 진실, 부동산 문제. 그렇게 나와서 또 창의적인 질문 이런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미국의 대도시 350곳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도시의 경제적 번영과 불평등을 동시에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주거비가 가계소득의 35%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엥겔 계수라는 게 있었죠. 식료품 비율을 나타낸 엥겔 계수가 있었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주거비 이런 계수를 생각하면은 가계소득의 30%가 주거비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전세대도가 없죠. 미국에는 주택 가격의 급등이 곧바로 월세 인상으로 이어져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06년 기준으로 최저 소득의 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율이 R이라고 하는데요. 55.7%였으나 2014년에는 62.5%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엄청 오른 거죠. 우리나라 전세 제도는 거의 800조, 1000조에 육박하고 실제적으로 묶여 있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전세 제도, 전세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다음에 한번 정리해 보고요. 젠트리피케이션과 창조계층의 딜레마. 창조계층,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술가나 기술자, 혁신가 등이 경제 중심지인 도시에 유입됨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이 촉진된다. 그러나 주거비가 상승함으로 인해 이들이 오히려 주거지를 떠나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도시는 창조적 인재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도시 성장이 저해가 됩니다. 뉴욕 등 대도시는 창조 계층이 수용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3배 이상 성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노벨 수상자들을 보면 복지가 잘 돼 있는 국가에서 노벨상 수상을 많이 받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먹는 거, 자는 거, 의식주가 해결된 상태에서 연구도 할 수 있고 창작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복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본주의가 만든 불편한 진실, 부동산 문제.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경제 성장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산층과 서민층을 압박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압박을 하죠. 유한한 땅에 무한한 인간의 욕망이 결합된 결과 필연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니라 기회 불평등과 사회적 이동성을 차단하게 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미국과 한국과 비교하게 되면은 청년층과 창조계층의 주거 현실. 한국에서도 창조계층, 대기업 종사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청년들이 도심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무엇이죠? 주거비가 엄청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 평균 3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 젊은 이들이 월세 100만 원 이상을 부담한다는 게 굉장히 큰 거죠. 실제적으로 며칠 전 신문에 보면은 기존은 이렇게 월 평균 309만 원 대상으로 해가지고 건강보험료, 그다음 연금보험 이렇게 측정한 것이 있습니다. 309만 원을 잡은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평균치, 셀러리맨의 평균치를 잡은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는 주거비가 소득의 35%를 차지하는 구조로 미국의 저소득층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의 특성 차이. 한국은 전세 제도가 있어 미국보다 주택 가격 상승이 월세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다릅니다. 그러나 최근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졌죠. 미국과 유사한 구조로 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자산 증식 수단으로서 기능하면서 계층 간의 자산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통찰과 사회력. 도시는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 도시는 경제 성장과 혁신의 중심지이지만 동시에 극단적인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공간인가? 우리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창조계층과 저소득층이 공존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합니다. 도시는 누구를 위한 공간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부동산 시장의 딜레마, 투자와 생존. 부동산 한편으로 개인 자산 증식 수단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서민의 생존하는 기반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방치하면 불평등이 심화합니다. 우리는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되죠. 젠트리피케이션, 창조계층은 도시를 혁신하고 성장하지만
그로 인해 본인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는 혁신과 불평등은 공존할 수 있는가라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도시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 이런 질문.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경제 성장의 필연적인가? 결과인가? 아니면 정책 실패인가? 창조 계층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가? 한국의 전세 제도가 미국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젠트리피케이션을 완화하면서 도시에 혁신할 수 있는. 그렇죠. 창조 계층은 젊은 세대와 예술가 이런 어떤 기술자 이런 계층이죠. 이들이 조금 이들이 어떤 싼 미국의 호소 같은 지역이라든지 여러 이제 발전 성향을 보게 되면 한국의 어떤 어디입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성수동 이런 새로운 젊은이들이 모이는 광장 지역이라든지 거기서 젊은 창업자들이 들어와서 어떤 새로운 그 문화를 만들고 주거 문화를 만들어서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켰는데 그게 더 확정되다 보면 그들이 그 부동산이 올라가다 보면 그들이 실제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도달한다. 그게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럴 때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계층만 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부 계층은 거기서 크게 성장하지만은 계속해서 그 지역이 어떤 창조적이면서 어떤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자꾸 주거비가 올라감으로 해서 그러니까 도시가 굉장히 성장하는 거죠. 네, 그 처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결국에서는 거기서 계속해서 주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러한 것들이 이 책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평등하지 않는 불평등한 도시라고 한번 읽어보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삼손이었습니다.